안녕하세요. 덕재쌤입니다. 오십견 전문가 권도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권도수입니다. 오늘 오십견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십견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운동과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전부 알려주실 건데요. 영상 꼭 초반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십견이 왜 대체 오십견이고, 정말 50대 분들이 많이 생겨서 오십견이지, 그리고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50대에 발병이 많이 된다 해가지고 이름을 오십견, 뭔가 부르기 쉽잖아요. 그렇게 일컬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50대에서만 오십견이 오진 않아요. 30견, 40견, 심지어는 20견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오십견이 올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오십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식 명칭으로는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 이런 명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오십견 하면 좀 부르기 편하니까 다들 그쵸, 네.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뭐 다 알아들으니까요. 오십견. 맞아요. 오십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소통하기 편하게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오십견은 그러면 왜 생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오십견이 정확히 이것 때문에 생겨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이런 이론은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안에서 유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착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생님? 유착하면 뭔가 뭉쳐지는 막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죠? 좀, 네. 끈끈해지는 것 같고, 그죠? 뭔가 본드처럼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 어깨에서 이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팔을 움직이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결국에는 팔을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잘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게다가 통증까지. 통증까지 있구나. 그죠. 오십견.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통증기, 동결기, 해빙기라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때 염증이 동반되기도 하니까 이때 염증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가동 범위가 줄어드니까 운동도 중요하시겠죠. 그렇죠.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오십견이 진짜 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영어로는 프로진 숄더라고 해서 그 언 어깨를 깨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운동이 중요하다면서요. 깡깡하게 얼어붙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깨주는 것도 맞는 표현인 게, 우리가 강하게 어떤 뭔가 도수 조작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아가지고 깨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녹여주면 어떨까? 얼었으니까. 깨는 것보다는 맞아요. 녹여준다. 깨주면 좀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죠. 도수 바를 때 아프잖아요. 녹여주거나 아니면 살살 쳐서 또는 살살 분리될 수 있게 조금의 저강도로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들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운동하러 한번 가보시죠. 빨리 운동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십견을 풀어줄 수 있는 이완법과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환자분들이 하시면 좋은 마사지 방법과 운동법, 그리고 누워서 할 수 있는 내외전, 외외전 운동,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먼저 마사지인데요. 마사지는 앉아서도 또 서서도 아무 데서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 오십견이라고 이쪽이 오십견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팔은 많이 들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겨드랑이에 살포시 손가락들을 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움켜 쥐어봅니다. 그러면 나의 가슴근이 딱 잡힐 거예요. 엄청 아프네요. 그죠? 약간 살짝 압이 느껴지게, 그리고 자극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쥐어준 상태에서 이쪽 팔을 살짝 원을 그리는데, 이때 뒤집으려고 노력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쫙. 웨이터처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펼치듯이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내회전, 외회전 동작을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어깨가
굳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된 근육들을 좀 더 이완시키고 많이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펼치는 동작으로서 어깨가 말린 것도 펴주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완법을 통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처음엔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이렇게요. 그렇다고 나 안 해, 포기할래 그러면 우리 가만히 본드를 냅두면 어떻게 돼요? 더 굳죠. 더 단단하게 굳잖아요. 그죠? 그리고 찰흙도 굳어 있을 때 자꾸 주물주물 해줘야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넣어주면 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 물이죠. 그래서 물을 또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녹이려면 뭐 따뜻한 찜질 같은 것도 좋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녹인다는 표현인데 내가 너무 염증이 심하고 붓거나 열감이 있거나 또는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따뜻한 찜질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육이 굳은 것 같고 뻑뻑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라면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운동 전에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운동이나 이완법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오히려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때는 운동 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열감이 올라오거나 염증을 조금 건드리면서 살짝 통증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시원한 샤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냉찜질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운동 전에 따뜻한 찜질, 끝나고 나서는 냉찜질로. 좋습니다. 진정 효과까지 주는 거죠. 좋네요. 네. 자, 두 번째 마사지는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겨드랑이에 넣을 건데요. 이때는 따봉 해서 엄지를 겨드랑이에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크게 겨드랑이 뒤에 있는 근육들을 딱 움켜줍니다. 여기가 바로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광배근 쪽에 근육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쥐어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팔을 크게 돌리고 움직일 건데요. 이때는 이 근육들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니까 조금 앞에서 앞으로 오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는. 뒤에서 앞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움직여주거나 또는 아래에서 위로 뻗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펀치하듯이 접었다 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50견이 있는 분들이 이게 잘 안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올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뻗어보면서 처음에는 앞으로 뻗고요. 점점 올라가 보는 거예요. 펀치하듯이. 점차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있지만 할 수는 있고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 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압박한 상태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압박한 상태에서 해주시고요. 근데 이 손이 너무 힘들면 살짝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주시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십견 환자분들이 하시면 좋은 근육 이완 마사지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통증 부위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보통 팔 쪽을 많이 아파하시니까 여기를 쓰다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물주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팔에 내려놓고 하면 될까요? 편안하게 내려둔 상태가 이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고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사지 이완법 셀프로 하시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추가로 통증 가라앉히는 마사지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운동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을 또 잘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 생겨서 오히려 운동을 하면 더 다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두렵고 또 병원에서는 운동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쉬라고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쉬면 쉴수록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을 해줘야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근육이 사용이 되면서 안에 윤활작용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련의 동작들 모두 다 안 하게 된다면 안에 영양 공급도 안 되고요. 근육도 자꾸 떨어지겠죠. 약해지겠죠. 이제 운동해볼게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요. 아까 팔을 뻗었었는데요. 팔 깍지 껴주시고요. 손을 깍지 펴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뻗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 그러면 만세 동작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하니까 율동 동작 같네요.
아우 너무 네. 유치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네요. 맞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착각하시는 게 50견 운동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운동이 어렵지 않네요. 맞아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쭉 뻗어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숙이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드시고 크게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어깨에 손을 두고 팔꿈치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어깨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어깨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움직임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관절이 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질이 향상이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해 보세요. 계속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동작 해보았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팔을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쭉 이걸 외회전,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내회전은 손바닥이 안쪽으로 해서 쭉 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회전과 내회전,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려주기, 안쪽으로 돌려주기.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아프거나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면 척추 운동이 되시겠죠, 여러분? 아이고, 쌍으로 운동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척추는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어깨. 그래서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려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요.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오, 굉장히 쉽네요. 우린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근데 50견 환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이 동작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 할 때 어깨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안 되니까 몸을 쓴다든지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접힌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리춤에 놨다가 내려주는 동작이죠. 팔꿈치를 최대한 옆쪽으로 보내는 게 좋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면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겁니다.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네요. 맞아요. 이렇게 네. 팔꿈치를 파닥파닥 하는 건데 이때도 주의할 점은 뭘까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척추 운동까지? 맞아요. 네. 척추 운동 하지 마시고요. 네. 잠깐 참아주세요. 네, 50견 운동, 어깨 풀어주는 운동으로만 하실 거기 때문에 척추는 곧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어깨만, 팔꿈치만 움직이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운동은요. 이 상태에서 목을 살짝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목을 잡을 수 있으면 좋고 목을 잡아서 오므려 주고요. 펼쳐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쉬운 동작 같죠? 오, 네. 맞아요. 그치만 어렵다. 네. 이게 상당히 지금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운동들이고 일상생활에서 또 하는 동작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50견 운동.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50견이 있고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중량을 가끔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지 저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렇게 권하진 않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요 초급부터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고급을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50견 환자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시는 방향으로 대신에 매일 꾸준히 정말 중요하네요.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저희랑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네, 약속입니다. 정말 지금 하신 운동법들이랑
이완법들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혹시 아세요? 팔이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꾸준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0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권도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하면 2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